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금지행위입니다. 197페이지 제7절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가. 우리 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금지행위는요, 33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33조, 뭐 다른 거는 몰라도 33조는 뭐라고요? 금지행위입니다. 다른 것도 다 뭐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된 것들이 있는데, 별도로 이 금지행위,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정해놓은 거예요. 금지행위로서. 자, 거기에, 최근에 이제 양이 늘은 거예요. 원래는 별로 없었는데, 33조 제1항에 보시면요. 개업 등이라고 되어 있죠? 5명입니다. 개업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33조 제1항은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다. 이래 되는 거예요.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어요? 9호까지 돼 있는데 우리 조문상으로는 거기 몇 호지? 6호를 갖다가 두 개로 나뉘면 총 10가지가 된다. 10가지 금지행위가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33조 제2항 2항을 가보시면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돼 있잖아요. 이게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것도 금지행위. 요거는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다 보시면 돼요.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금지행위입니다. 그 5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1호부터 5호까지.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볼게요. 33조 제1항만 한번 볼게요. 적어보겠습니다. 33조 제1항에 관한 내용. 금지행위는요. 일단 하면 안 되는 행위, 이거 금지행위인데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행위 자체를. 요 행위를 하는 순간 금지예요. 결과가 의뢰한테 뭐 좋게 영향을 미치든 뭐 안 좋게 영향을 미치든 관계없어요. 그 행위를 하는 순간 금지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결과와는 무관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금지행위가 제목이 뭐예요? 매매업. 이게 제목입니다. 매매업이다 이 말이지. 매매업. 자, 그럼 구체적으로 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개 대상물 요거 5가지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죠? 뭡니까? 토건, 입간공. 중개 대상물은 토건, 입간공.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사고 파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 사고 파는 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뭐 매매를 업으로 했다. 일단은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금지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금지행위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아파트를 갖다가 사고 팔고를 계속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근데 그걸 해야 뭐가 돼?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야지. 5억짜리인데 원래 너무 급해가지고 4억에 내놨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사야 돼요. 그거를 4억에. 그거를 중개해 주면 안 돼. 그걸 사야 돼. 그걸 4억에 사가지고 다시 어떻게? 5억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1억이야, 순식간에. 어디 가서 순식간에 1억 벌겠어요. 그죠? 자,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이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가능한 직업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사고 파는 거를, 업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래 적어놨다. 금지 행위입니까? 중개대상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적어놨어요. 금지 행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를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 행위는 아닌 것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법인인 개업이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러면 금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법인인 개업 누군지 알죠? 법인인 개업이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가 아니고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또 법인의 경업 업무가 생각이 나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금지 행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경업이랑 요거랑 일단 별개입니다. 일단 금지 행위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는 이게 아니면 금지 행위 아니에요. 그죠? 요거 매매를 업을 했을 때가 금지지 임대를 업을 하는 거는 법인도 금지 행위는 아니지만 경업 위반으로 처벌되겠지. 경업은 위반한 건 맞아요. 금지 행위는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무등록 개업과의 협력이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이죠.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알면서입니까? 예, 알면서 그 무등록을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은 거예요. 의뢰받거나 또는 두 번째 그 무등록한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일단은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한 것이에요. 둘 중에 한 가지를 물어보겠지. 보통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는데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알면서예요.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몰랐다면 모르고 의뢰받았으면 금지행위 한 겁니까?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내가 모르고 중개 의뢰받았다. 그럼 금지행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겠죠?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내가 모르고 한 1년 정도 100차례 의뢰받았다. 금지행위 한 겁니까? 100차례. 좀 심하네 그러면서 니는 금지행위. 이거 아닙니다. 한 차례를 받든 100차례를 받든 일단 몰랐다고 그러면 금지행위 아니라고. 되겠죠? 네, 알면서가 중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알면서 의뢰를 받았지만 계약 체결이 안 됐네. 계약 체결이 안 됐다. 금지행위 한 겁니까? 무등록이면 알면서 의뢰 받았는데 계약 체결이 안 됐다. 금지행위 한 거예요. 계약 체결이 안 됐네, 안타깝네 그러면서 금지행위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근데 시험장 가면은 그게 약간 감정이 그래 들어가요. 막 마음이 조급하고 이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면서 지금은 괜찮은데 그죠? 시험장 가면 막 그런 이상한 게 막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나온다니까 그게. 그런 딱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 하여튼 알면서 의뢰받는 순간 금지예요. 의뢰받는 순간. 결과와는 무관하다 이 말이지.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이거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중개 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법적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수수했다 이 말이죠. 중개 보수 실비에 대해서 초과 수수라 이 말이야. 법적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비 명목으로 아니면 증여 명목으로 그 밖에 어떠한 명목, 이 말은 명목을 불문하겠다 이 말이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 또는 실비예요. 우리가 중개 보수 말고 다른 보수도 있잖아요. 다른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도 있어요. 겸업. 상담을 해주고 받았다. 분양 대행 해주고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초과 수수에 해당하는 보수가 아니에요. 많이 받아도 관계없지. 자기 능력과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반드시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예요. 중개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하고 실비에 대해서는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관계없지. 법정 한도 초과 안 했으면 초과수 안 한 거니까. 초과해가지고 뭘 받았습니까? 금품이라 돼 있어요. 금품. 금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금은 보통 이제 돈을 말하겠죠. 금원, 돈. 아니면 이제 품이라고 하면 이제 물건을 의미하겠죠. 물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어떤 물건이 있어요?
미술 작품이 있다 이 말. 미술 작품. 미술 작품 한 점을 받았다. 안 돼. 법정 한도를 받고 미술 작품 한 점을 받았다. 안 되지. 동양화 됩니까? 동양화. 동양화 안 되고 서양화는 안 돼. 동양화가 안 되는데 서양화 되겠나? 행운의 열쇠는 뭘로 만들죠? 금으로 만들어요. 쇠꼬쟁이로 안 만들어. 행운의 열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고려청자 이런 거 들어봤죠? 고려청자. 법정한도를 초과 안 하면 관계없죠. 고려청자. 하여튼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돼. 여기. 자, 법정한도를 이제 판례입니다. 이거는 법정한도를 법정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수표를 받았어요. 당좌 수표를. 근데 좀 느낌 이상해가지고 바로 돌려줬어요. 금쟁이 한 겁니까? 한 거예요. 돌려줘도 받는 순간 금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받았잖아. 그죠? 돌려줘도 금쟁인 거고, 법정한도를 초과해가지고 수표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부도가 났어요. 그 수표가. 금쟁이 한 겁니까? 한 거예요. 받는 순간 금지라니까. 그 다음엔요, 한 가지가 뭐냐면, 받을 때 부도난 수표를 받았어요. 그럼 금쟁이 한 겁니까? 한 거예요. 받을 때부터 부도난 수표는 그건 돈이에요? 그건 종이에요. 그건 종이에요. 종이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초과 수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제목이 거짓된 은행. 거짓된 은행이네. 거래사항의 중요사항.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이라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항이다 이 말이지. 백화점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상가를 또 매입을 하고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면 거래하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자,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된 은행, 거짓된 은행, 말과 행동,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이라고 하면 침묵을 말해요. 침묵. 그러니까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고지를 안 한 것이죠. 중대한 하자 같은 거, 이런 거. 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판단을 그르치게 했어요.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다 이 말이겠네. 자,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가 뭐냐 하니까 매매업, 그 다음에 무등록과의 협력, 초과 수수, 중개업 실비에 대한 초과 수수,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 이렇게 해가지고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합니다. 매무수거. 매무수거는 행정형벌이 어때요? 행정형벌 1대1입니다. 일단 행정형벌 기억하세요. 1대1. 개업 등이 이 매무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1대1입니다. 행정형벌로서 금지행위 1대1.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관련 증서죠. 제목이요. 관련 증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가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분양과 임대,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이 관련 있는 증서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통장이에요. 통장. 물딱지라고 하죠. 통장. 청약 저축 증서 있잖아요. 그죠? 청약 부금, 청약 통장.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얘기하죠. 주택 상환사채 들어봤죠? 주택 상환사채도 있어요. 주택 상환사채. 건물 철거 증명서, 예정 증명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관련 있는 증서라 보시면 돼.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매매 교환. 매매 교환을 중개한 것이에요. 또는 두 번째, 그 매매를 어떻게 했어요?
업으로 한 것이죠. 총 세 가지네요. 세 가지. 매매를 중개했다, 매매를 중개했다, 교환을 중개했다, 그 매매를 업으로 했다. 뭐에 대해서? 관련 있는 증서에 대해서. 금지행위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직접 거래입니까? 직접 거래라고 하면 누구하고 직접 거래하면 중개 의뢰인이에요. 중개 의뢰인의 뭐가 되면 안 된다?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돼요. 중개 의뢰인이 이거 팔아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수인을 소개해 줘야 돼요. 매수인을. 중개를 해줘. 중개를. 직접 자기 명의로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기가 매수인으로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그건 직접 거래예요. 나한테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사버리면 그건 직접 거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뢰인에 누가 옵니까? 의뢰인에 누가 오냐면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온다고 했고요. 대리인이 온다고 했고 수임인이 온다 했어요. 같은 사람이고 이 거래의 종류를 불문해요. 매매든 임대든 거래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수의 어떤 수령 여부도 불문하고 승낙 여부, 의뢰인의 승낙 여부도 다 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직접 거래는 안 된다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쌍방대리네, 그죠? 쌍방대리는 누굴 대리하냐면 거래 당사자 둘을 모두 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서 뭐 하는 거예요? 혼자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매도인도 대리하고 매수인도 대리하고. 그러면 어느 일방에 피해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대리도 금지된다. 일방대리는 가능하죠. 일방대리.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덟 번째가 투기조장.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인데 대표적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전 등기, 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을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하고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이게 전매 제한 부동산이에요. 전매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동산. 전매 제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니까 매매를 중개한 것이에요. 여기 매매가 들어가야 돼요. 임대가 들어가면 또 금쟁이 아니에요. 임대는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했다. 자, 전매를 했죠. 전매 중개를 했는데 전매 차익이 올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래도 금쟁이 한 것이다. 결과는 무관합니다. 전매 차익 올리지 못했다 해도 금쟁이 한 것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시세 부당이라는 제목이에요. 시세 부당. 요거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네.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래가 거짓으로 완료되면서 꾸몄네, 그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 이 말이에요. 꾸미는 이 대표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 첫 번째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두 번째가 줄 우려가 있는 행위예요.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 있는 행위. 그러니까 줄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도 금쟁이 한 것이다. 그죠? 얘는 금지 행위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들어가요. 여기 교란 행위입니다. 시세 부당. 알아요. 요 내용이 교란 행위예요.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들어갔지. 자, 열 번째가 중개 제한이에요. 중개 제한은 단체를 구성을 해요. 단체 구성을 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는 거예요. 중개를 제한을 하거나 요 한 가지 하고 또는요 두 번째 요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공동중개, 공동으로 중개하는 거 왕따시킨다 이 말이지. 제한하겠다 해서 중개 제한이다. 특정 중개 대상물 중개 제한.
그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한다. 얘도 무슨 행위? 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그래서 이 두 가지 9번, 10번이 교란 행위예요. 교란 행위. 교란 행위를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이제 포상금에 관한 내용 나올 때 이 교란 행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네. 6가지 보세요. 관련 있는 증서. 관련 있는 증서. 관련 있는 증서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쌍방대리. 그 다음에 투기도장. 시세부당. 중개제한. 이거예요. 그래서 관련 있는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부당, 중개제한, 관직상 투시중. 이 6가지가 뭐예요? 3대 3이에요. 행정형벌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다. 3대 3. 그래서 1대1, 3대 3을 일단은 구분해가지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일단 33조 제1항에 들어있는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198페이지. 33조 제1항의 규정의 금지 행위는 적용 대상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개업 등이라고 돼 있네. 맞아요. 5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넘어가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보니까 거짓된 언행이네. 제목이요. 거짓된 언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 밑줄 긋습니다. 거래상의 중요사항. 그리고 그 옆에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판단을 어르치게 했으면 판단을 그르치게 했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거래상의 중요사항이 뭐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그 사실을 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는 사항이다 이 말이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중요사항이다 보시면 돼요. 자, 박스 참고해 보시면요. 그 밖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적으로 적극적인 언행,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도 포함이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침묵이라 나와 있죠. 그러므로 침묵 등의 묵시적인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밖의 방법은 다 침묵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거짓된 언행 부분에 가서 판례가 있어요. 판례를 같이 물어봅니다. 첫 번째 판례. 자, 매도인 등이, 중개인 등이, 개업 등이 이 말이겠죠. 서로 짜고가 중요한 말이에요.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치르겠다. 이게 뭐예요? 금지행위예요. 서로 짰습니다. 속였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판례입니까? 2번 판례의 세 번째 줄이네. 끝에 거래상의 중요사항은 중개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그것이 해당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다 포함된다 이런 말이겠죠. 중개상물 자체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주변 입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200페이지 양가로 2번 초과 중개보수 실비에 대한 초과 수수를 의미하겠죠.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 이 말은 명목을 불문하겠다. 중개보수 또는 실비에 대해서 초과죠. 초과 중요하죠. 금품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목을 불문하니까 일단은 뭐 식사비, 수고비 뭐 이런 거 다 불문합니다. 서로 합의해서 합의해가지고 받았다.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에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수의 약정이잖아.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수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고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물품이 금품의 품이 나와 있죠. 법정 보수, 실비 외에 자동차다, 미술품이다, 상품권이다, 그 외에 많이 있겠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판례가 좀 있는데
1번 판례 보시면은 네 번째 줄입니까? 나오네.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이 소중의 보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위반의 행위에 해당이 된다. 금쟁이다 이 말이죠. 명목을 불문하겠다 이 뜻이지. 자, 2번 판례도 보세요. 세 번째 줄입니까?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했던 거고, 3번 판례도 보면 첫 번째 줄에요. 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중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았네. 초과해서 받았죠. 받은 경우에는 하고 밑에 줄 있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끝에 그 당좌 수표를 교부받는 상태에서 곧바로 뭐래? 위반이 되잖아요. 받는 순간. 그러니까 비록 그 이후에 수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됐다 하더라도 뭐라고? 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 금쟁이다 이 말이에요. 4번 판례를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잘못 봤다고. 부산이 조례를 봐야 되는데 울산이 조례를 봤다고요. 잘못 봤죠. 잘못 해석했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았네. 이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봤다고요? 안 된다고. 아시겠죠?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초과 금지 수수 처벌된다 이 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잘못 봤지만 작게 받았으면 관계없지. 관계없잖아요. 작게 받은 거는. 잘못 봤더라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번. 자, 5번 판례 보니까 중개보수 초과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요. 그 밑에 줄에 그 본질이 뭐냐 보세요. 본질이.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수 등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취득함에 있는 것이지. 그 옆에 현실적으로 그 한도 초과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초과 수수를 해가지고 그 뭐 의뢰인이 손해가 발생이 되어야만 금증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 손해하고는 뭐 손해 발생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겠죠. 자, 6번 판례요. 세 번째 줄이네. 분양 대행과 관련해가지고 교부받은 금원. 자, 분양 대행과 관련해가지고 받은 금원은 이거는 초과수수에 그 밑에 죠. 초과수수에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아무리 받아도 관계없겠죠. 그 다음에 7번입니까? 네 번째 줄이네.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지요. 권리금 자체가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중개행위 자체가 아니지. 자, 이것은 중개보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자, 8번은 안 볼게요. 8번은 안 보고. 9번. 9번이 뭐냐? 9번 안 볼게요. 9번은 이 임차권 있죠. 그 다음 첫 번째. 9번은 임차권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 계약을 중개를 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네. 이 포괄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뭐 중개에서 받은 거고 어디까지가 뭐 모른다 이 말이야.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가 단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네. 어디까지 중개보수고 뭐 어디까지 뭐 다른 거 뭐 그냥 지급받은 건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받아갖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받으면 되겠네, 그죠? 삿대리 뭉쳐갖고 그냥 막 이건 포괄적으로. 자,
양가로 3번입니다. 이제 중개대상물 매매업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되겠죠?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임대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 중개대상물에 임대를 업으로 한 것은 금지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겠지.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자, 됐고 양가로 4번 보세요. 바로 볼게요. 무등록 개업과의 협력인데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등록이죠. 인 사실을 알면서가 중요했네. 알면서 뭐 했냐 하니까 그를 통해서 중개 의뢰 받았어요. 한 가지. 그 다음에 또는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네. 그래 동그라미 3번을 가보니까 두 번째 줄 무등록 중개업임을 모르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몰랐다고 이 말이지. 양가로 5번입니다. 이게 관련 증서가 되겠습니다.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에 대해서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했다 이런 말이지. 그래가지고 관련 있는 증서가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나오네 있죠. 주택 청약 예금 증서 이런 거. 청약 저축 증서, 주택 상환 사채, 시군구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증명서, 예정 증명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뒤에 판례 1번 보시면은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해서 만들어 놓은 이거 두 번째 줄에 분양계약서네. 이 분양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관련 있는 증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보고. 자, 6번입니다. 6번이 직접거래네. 쌍방대리하고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세요. 중개의뢰인의 범위는 돼 있네. 누굽니까? 소유자 적혀 있고요. 그 밑에 대리인 있고요. 그 밑에 수임인 포함되어 있네. 그리고 그 밑에 다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알선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는 직접 거래가 안 되겠죠, 당연히. 다른 개업을 통해서 매도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쌍방대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거래계약 체결의 대리 위임, 수여받아가지고 거래 당사자 모두 대리하는 걸 말하겠지.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에요.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일방 대리는 된다 이 말이겠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허락을 받거나 이거 승낙이죠. 동의 받아도 할 수 없고 거래 유형 불문하고 그죠? 할 수 없다. 직접 거래. 자. 됐어.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에 거기 판례에 1번은 아까 1번은 했어요. 넘어가고 1번은 했고 2번에 3번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때 막 나오든지 아니면 문제집 막 나오고 그래요. 문제집, 예상 문제집 이런데. 자, 3번 판례를 보면요. 두 번째 줄에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 의뢰인 직접 거래임을 알 거 아니야. 그죠?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을 부인된다 그러면은 거래 안전을 해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직접 거래를 했다 해가지고 그 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속 규정이라서 되겠죠? 이런 거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니까 5번 판례 한번 보세요. 요것도 나왔습니다. 개업이 어떻게 했어? 5번 판례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했죠.
그리고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기업의 중개로 매도했다 이 말이야.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니네. 직접 거래가 아니네. 다른 기업을 통해서 샀고 다른 기업을 통해서 팔았다 이 말이에요. 요거 나왔던 지문이고. 자, 7번 요거는 투기주장입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보전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전매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권리변동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전매 제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죠. 매매. 임대 아니고 매매입니다. 매매 등, 매매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행위다. 뭐 그 정도만 보고요. 오른쪽에 판례에서 보면요. 판례에서 거기 두 번째 줄이네.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해서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면서죠.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끝에 가면은 알고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해가지고 전매를 중개했죠. 자, 그런데 중개하였는데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나와요.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죠.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줄 투기를 조장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죠? 결과는 무관한 거예요. 전매를 했죠. 그러면 전매 중개를 했죠. 결과는 무관하다. 전매 차익 올리지 못해도 금증이 한 것이다. 자, 양가로 8번에 이게 뭐냐? 이 제목이 뭡니까? 시세 부당이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예요. 시세에 부당 영향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 요게 교란행위입니다. 뒤로 넘어갔어. 양가로 9번. 요것도 교란행위 중개 제한이라는 거죠. 중개 제한. 단체 구성했죠. 특정 중개사물 중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자와 공동 중개 제한이다. 교란행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33조 제1항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33조 제2항입니다. 요거는 일반인한테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양가로 적용 대상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요. 중개 의뢰인을 포함해서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되겠다 이 말이겠지. 자, 오른쪽 넘어가 보니까 5가지가 나와 있어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왕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자,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특정 기업 등에 대해서 중개 의뢰 제한하거나 제한 유도 이렇게 제한하거나 제한 특정 기업 등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제한 유도하겠다 이 말이 중개 의뢰를 왕따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줄 끝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기업 등에게만 중개 의뢰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다른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거죠. 시세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왕따시키는 거 이런 내용이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시세가 높게 잡혀요. 특정 가격 이하니까 이하로는 중개 안 되니까. 자, 네 번째는 기업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겠다 이 말이고요. 다섯 번째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대가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 시세에 영향을 주겠네. 자, 이런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한번 보세요.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방금 했던 33조 제2항 있죠. 이 33조 제2항 전부 다 교란행위입니다. 5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기업 등의 업무 방해하는 거잖아. 그죠? 제목이요. 다 교란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구냐 보세요. 국장입니까? 국장이 이 교란행위 방지, 국장이요. 교란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신고센터의 그 업무는 뭐냐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신고 받겠죠. 신고 접수하고 상담하겠지. 접수 상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고 받으면 그 신고 사항에 대해서 확인 또는 마지막에 조사 및 조치 요구.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에다가 조사 조치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갖다가 신고인한테 통보해 주겠죠. 처리 결과 통보. 이런 업무들을 한다 보시면 되고. 자, 국장이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위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대통령으로 정해놨죠.
자, 밑에 0제 37조 이거 대통령령이에요. 자, 거기에서 신고 절차인데 1항에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까? 신고하려는 자는 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신고한다 생각하시면 돼. 신고를 하고 싶다.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에 각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서면 제출이에요. 신고사항 서면 제출이지. 신고사항을 작성을 해서 서면 제출한다. 신고사항이 뭐냐 보니까 신고인하고 피신고인 인적사항. 그러니까 신고인은 내죠. 그리고 피신고인 신고 당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 보면은 언제 교란행위가 발생했냐. 발생 일시 장소 내용. 교란행위 언제 발생했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그리고 증거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 있으면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신고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고센터 2항에 보시면요. 신고센터는요. 만약에 신고 내용이 좀 부실하죠. 그럼 보완 필요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완 요청. 신고인한테. 그럼 보완 요청하면 바로 보완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요. 신고센터가 이제 신고받았어.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신고받았죠. 그럼 이것을 옆에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다가 조사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뭐냐면 예외인데, 신고센터 자체에서 처리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물론 국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신고사항의 처리를 이제 신고센터 자체에서 종결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네. 첫 번째 뭐냐? 명백히 거짓이다. 이 신고사항은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라고 판단했죠. 그러면 처리 종결하고요. 자, 보완을 아까 해라고 했는데 보완 안 했잖아요. 보완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지금 통보받았어요. 끝났는데 다시 신고한 거예요. 재신고죠.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거야. 그러면 또 뭐 조사 조치 할 필요 없죠? 바로 처리 종결이고요. 마지막에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다. 재판 계속 중이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센터 자체에서 처리 종결하는 경우에요. 자, 그래가지고 사항을 보시면요. 조사 조치 요구를 했죠. 그러면 조사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조치 완료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주면, 5항에 보시면 신고센터는 다시 이걸 어떻게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준다. 그래 보시면 돼. 절차가요. 그래서 6항에 보시면요.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네. 직전 달에 신고 접수받은 내용하고 처리 결과를 누구한테 제출? 국장한테 제출. 매월 10일까지.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국장 제출이다. 신고센터에서. 그리고 그 7항에 보시면 국장이 어디에다가 업무를 위탁 줍니까? 자, 신고센터 업무를 어디에다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잖아요. 옛날에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봤죠? 거기에요. 이름이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어요. 적어놨네.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8항에 보시면 한국부동산원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제 위탁받았으면 운영 규정에 정해가지고 국장 승인 받고 변경하고자 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됐고요. 제재는 제가 하면서 다 했잖아. 1대1 같으면 어떻게? 그냥 매무수거 이렇게 하고요. 3대3이면은 관직상 투시 중 방까지 들어가야 돼. 이 방이 4.3조 제2항에 있는 5가지 이거 업무 방해하는 게 있죠. 그거 5가지 전부도 그것도 3대3이에요. 일반인이 받는 3대3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 보세요. 행정형벌은 제가 다 했고, 행정처분은 개업이 금지행위를 했다 이러면 손금사매라고 해가지고 상대적 취소잖아요.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상대적 취소. 요거는 상치기 때문에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유효를 할 수도 있겠네. 자, 그 다음에 뒤에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소속은?
자격 정지잖아요. 소속은요. 자격 정지. 이소 이계 금 할 때 금 이소 이계 금. 6월이네. 맞죠? 자, 그렇게 하고 쉬어야 되겠네. 뭘 했다고? 금쟁이. 자, 잠깐 손해배상이랑 그다음 뭐가 남았죠? 중개보수가 남았나? 손해배상은 중개보수 남았네.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